자, 조지훈 작가의 산상의 노래입니다. 먼저 이 시를 가지고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챗GPT에게 부탁했더니 너무 잘 그려줬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아침이 왔고요. 그 다음에 산상, 산 위에 있죠. 산 위에서 이 어떤 근엄한 화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는 이 화자의 비장한 어떤 정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그림이 산상의 노래라고 하는 이 작품을 정말 그대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시를 다 읽고 나서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GPT가 마치 이 시를 읽고 이런 그림을 뽑아내듯이 우리도 이 작품을 읽고 나면 사실 이러한 이미지, 이러한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시를 잘 읽은 것이고 시를 제대로 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산상의 노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년을 보니까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나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바로 극한적 공간이죠. 그 이육사의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기억나십니까? 고원 끝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이육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절정이라는 시를 보시면 그 화자가 수평의 극한, 수평의 극한은 그 시에서 뭘 뜻하죠? 말하자면 북극입니다. 위도 90도. 그 다음에 수직적 극한의 공간. 그거는 뭘 뜻하죠? 바로 고원. 고원의 가장 높은 꼭대기. 즉, 너무나도 매섭고 혹독한 겨울과 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극한적 공간에서 화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위치하고 있음을 그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는요, 높으디 높은 극한의 공간인 산마루에 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서 있습니다. 고목은 썩어버린, 생명력을 다해버린, 죽어버린 나무고요. 거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홀로 긴 밤을 울어왔습니다. 긴 밤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것이고요.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정말 죽어버린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죠.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성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홀로 이런 부사어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산마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그리고 심지어 그 밤을 울어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을까요? 바로 나라를 잃은 슬픔이겠죠. 자, 여기에서 울어왔는가 이거를요 서리적 표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 부분 서리적 표현이 아니야 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학교 선생님의 필기와 설명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연으로 가봅시다. 이 아침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종소리 즉 광복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종소리가 띵 하고 울려 퍼지는 것을 광복을 알리는 소리라고 비유한 것이고요. 그 종소리가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라고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시들은 핏줄과 싸늘한 가슴이죠. 바로 이 고목이라는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는 나라를 잃은 슬픔, 그 망국의 한 속에서 생명력이 다한 고목처럼 시들은 핏줄처럼 싸늘한 가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은요 바로 밤과 대비되는 시간이 되겠죠. 이 아침에 은은히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대비대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청각적 심상까지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조국 독립 광복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눈 감아도 죽어도 이런 뜻이겠죠.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조국의 하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새별아 숨으라. 나래 떨더는 날개를 떨다 이런 뜻입니다. 날개 떨어왔던 새별들아 이제는 숨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별은 어둠 속에서 왜 날개를 떨고 있을까요? 뭔가 두렵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과 슬픔 속에 떨고 있던 새별들아 이제는 안심해. 숨어도 괜찮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우리 이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격조사의 사용이죠.
그러면 도노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 라고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히 트이는 이마 위,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햇빛이 동력이 탁 트여오겠죠.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도 같구나. 여기서 꿈은 긍정의 이미지겠죠. 마치 꿈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랫도록 기다려오고 그렇게나 갈망하고 바라던 독립이, 그 현실이 이제 꿈처럼 정말 와버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네, 아까 요 시들은 핏줄, 싸늘한 가슴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메마른 입술, 생명력이 없었던 그 입술에 이제는요 피가 돌고요. 생명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피릿가락을 이제는 더듬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잊었다는 거, 피릿가락이 들려오지 않았던 오랜 현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일제강점기라는 그 수십 년간 우리의 피릿가락은 소리를 잃어버리고 오래도록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고통을 이제는 극복하고 떨칠 수 있게 된 기쁨, 독립을 맞이한 이 아침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네,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즐겁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죠. 새들은 그냥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화자의 마음이, 화자의 정서가 즐겁기 때문에 새들의 노래가 즐겁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고요. 구름 끝에 노래를 부른다고 했으니까 역시 대비 대조입니다. 구름은 부정적 시어고요. 노래는 긍정적 시어가 되겠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역시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는데요. 이 명령형 어조를 통해 지금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양하라 라는 말의 뜻은요, 양보하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양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슴도 토끼도 쌀이순도 다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왔음을, 그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독립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자. 우리 이제 드디어 독립이 왔으니 공존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것을 바로 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네, 새로운 이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하며 살겠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짐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관이기는 수미상관인데 약간 변형을 시키고 변주를 시키는 겁니다. 1년에서까지만 보더라도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 밖에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년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미상관은 수미상관인데 조금 변형을 시키고 변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고요. 이렇게 울어왔는가에서 노래하는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희망찬 미래를 기다리고 다짐하는 그런 부분으로 주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변화가, 정서의 변화가 바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사적이다. 자, 지사라는 건 우리 애국지사 이런 표현 쓰죠. 바로 뜻이 있는 선비 이런 뜻입니다. 조국, 독립과 광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국, 그 다음에 국가적 어떤 소망과 뜻,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어떤 선비의 지조나 절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였죠. 그런 거 우리 지사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가정법이 아니었죠. 독립을 맞이한 현실에 대한 기쁨,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연별로 선생님이 주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리적 표현 아까 몇 년이었죠? 네, 1년이었습니다. 1년에 나왔었고요. 명령적 어조는 뭐뭐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 드러나는 것이고요.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뭐가 변화된 거예요? 화자의 처지와 자세가 바뀌었어요. 지난 몇십 년간 울어왔던가 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이렇게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와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네, 이 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시는요,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통해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 기쁨을 표출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비교적 우회적으로 그리고 절제된 어조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림 다시 생각해도 너무 잘 그렸죠? 시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 작품 속의 이 그림이 정말 이 작품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더욱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